중국 애들이 또 유럽도 진출을 못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다가 서서히 이제 도태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일본은 뭐 파나소닉이 딱 하나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거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빠르게 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LG엔솔, SK, 그 다음에 삼성, 그 SDI 이렇게 예. 이제 3개사로 이제 좁혀지는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2023년에 주도주로서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요. 이것도 뭐 ETF 하나를 사지 않는 이상 ETF 그 2차 전지 쪽에도 여러 섹터가 있고요. 그 안에서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2차 전지 분야별 전망을 이번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차 전지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2차 전지 분야별로 보면 셀 업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 뭐 3사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내년 전망이 어떻습니까? 내년 전망이 너무나 좋죠. 좋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는 수주 산업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은 거의 한 3년 전에 이 스펙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소재라든지, 그 소재는 누가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서 시작되거든요. 차를 출시하기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 25년도까지는 다 메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이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어느 회사에 배터리를 쓸지가 지금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합종 연행들 막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거는 이제 뭐 26년 이후를 대비한 움직임인 거고요. 지금 이미 다 결정이 되니까. 25년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렇군요. 뭐 BMW하고 삼성하고 뭐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이제 그 테슬라 쪽 배터리 납품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25년, 26년도를 이제 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25년까지 지금 어디가 어떤 브랜드 자동차에 납품할지는 차종별로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다 나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띄엄띄엄 봐서 그래요. 우리는 그 예. 기사 하나만 보고 공시 하나만 보면 와 여기 납품한데 난리 난 것 같은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이 나와 있는 스케줄표를 예. 보면 알 텐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어떻게 지금 구성이 예. 되어 있는지. 네. 글로벌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라는 이제 네. 요걸 보시면 이게 도요타, 폭스바겐, 혼다, 포드, 현대, 닛산, 세보레, 기아, 메르세데스, BMW 이런 네. 순입니다. 이제 자동차 메이커 판매 순위가. 예, 판매 순위. 이 10개 회사 중에 네. 9개가 LG 배터리를 써요. LG 에너지솔에서. 예. 요 BMW만 빼고. 예. 이 BMW는 삼성하고 지금 거래가 있습니다. SK는 4개를 씁니다. 폭스바겐, 포드, 현대, 기아. 네. 그 다음에 삼성이 1개를 쓰고, CATL이 이 10개 중에서 이 납품되는 배터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폭스바겐하고 벤츠. 자체 이제 자기네 차들에 많이 들어가요. 중국 차, 그렇죠? 예, 중국 차에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이제 배터리는 아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미국은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거고, 예. 유럽에 폭스바겐이랑 벤츠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이 폭스바겐하고 벤츠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특히 벤츠의 경우에 벤츠 EQE, EQS에 이제 지금 CATL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그게 평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벤츠 EQS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고급 차종이에요. 네. 한 1억 7천, 1억 8천 정도 하는데 그 차종이 지금 CATL의 LFP가 아니고요. NCM81을 쓰거든요. 예. NCM81을 쓰고 있는데 NCM81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터리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배터리이기 원래 때문에. 이제 LFP가 주력이었으니까 중국 업체들은. 그게 이제 CATL은 원래 주력이 LFP가 아닙니다. 예. 원래 옛날부터 NCM 주력입니다. NCM인데 NCM. 국내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스펙이 좀 딸리는. 이제 벤츠 EQS 같으면은 아주 고급 차량인데 최고의 럭셔리 차량인데 배터리를 후진 거를 쓰다 보니까 시장의 외면을 철저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EQS가 판매 실적이 되게 부진하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원래 이제
벤처가 CATL 배터리 쓴 거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차를 좀 팔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입맛에 좀 맞아야 되니까 암만 해도 이제 CATL 쓰는 게 유리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기술력이 못 따라오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안 팔려갖고 예. 최근에 가격을 엄청나게 할인을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파나소닉도 근데 일본 회사들도 상당히 예. 그 저조하네요. 예, 파나소닉이 지금 토요타, 닛산 뭐 이런 쪽하고 조금 하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들 회사잖아요. 지금 일본 차. 파나소닉이 배터리 기술이 많이 떨어져 갖고 지금 거의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마 이제 그 삼성 SDI가 파나소닉 쪽에 그 테슬라의 그 미국 쪽 배터리 거기가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가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네. 그 회사가 이제 NCA 쪽에는 옛날부터 강자였는데, 그거를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기술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양극재 기술을 지금 뛰어넘어갖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조금 제끼고 아마 SDI하고 그 에코프로비엠 연합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올해 한 여름부터 좀 계속 있고요. 예. 그 다음에 LG 쪽이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 쪽 늘려갈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파나소닉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고. 지금 보신 거 보면 답이 딱 나오네. 뭐, 예. 이제 10개 자동차 판매 점유율인데, 이건 뭐, 물론 이제 전기차만은 아니고 전체 그 비중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가 빠져 있는데, 예, 테슬라 예. 밑에 적어주셨네요. 예, 그죠? 예. 테슬라는 CATL, 파나소닉, 예. 국내 업체 가운데는 LG가 들어가는 예. 건데요. 쭉 보면 답이 나오네요. 예. 제일 주력 왜냐면 기존에 이런 뭐, 토요타, 혼다, 포드 이런 데도 다 전기차 하잖아요. 예, 예. 그러고 보면 뭐, 제일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제대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는 LG 에솔이네. 딱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예, 그림이? 그렇습니다. 예. 예. 기술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이에요. 예.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네. 거의 뭐, 반도체 삼성전자와 같은 위상을 사실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연초에 상장할 때 이제 이 여의도 쪽에서는 그거를 잘 가치를 모르고 예. 맨날 LG 에너지솔루션 비싸다, PR이 800배는 갖고 그렇죠. 네. 외국인들은 계속, 영국인 외국인 계속 사고. 예. 예. 유럽 쪽도 지금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있으면은 유럽 쪽이 지금 RMA 법안이라 그래갖고 이제 IRA하고 미국의 IRA와 비슷한 비슷한, 예. 거래면서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중국 애들이 또 유럽도 진출을 못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다가 서서히 이제 도태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일본은 뭐 파나소닉이 딱 하나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거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빠르게 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LG엔솔, SK,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예. 이제 3개사로 이제 좁혀지는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을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올라서 그런 건가요? 예, 들어올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30조 정도가 될 테고 시총이 이제 삼성 SDI가 아마 40조, 50조 정도가 될 텐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16조, 17조 뭐 그럴 거예요. 아까 보여주신 2023년 PR도 아까 예.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8배밖에 안 8배밖에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유 부분의 밸류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고, 네. SK 이노베이션 밑에 SK 온이라는 이제 그 배터리 회사가 물적 분할된 상태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면 뭐 기술력으로 보더라도 좀 마찬가지고, LG가 1등이고, SK온이 2등이고, 삼성 SDI가 3등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SK온은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거의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가치가 거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예. 심각한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이게 이제 계기는 결국 SK온이 그 전기차, 예, 네.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 이제 언제 흑자를 내느냐, 이제 흑자로 돌아서느냐 하는 지금 부분에 달려 있을 텐데, SK온이 좀 업력이 좀 짧다 보니까 네. 이제 헝가리 쪽에 공장해서 신설해서 이제
수요 잡는데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좀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잡을 거예요. 이제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 시점이 이제 지금 4, 4분기 정도 올해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분기. 예. 늦어도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거고 흑자 전환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밸류를 다시 예, 측정하게 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 투자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셋업체 가운데 뭐 당연 그 지배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하면 당연히 이제 탑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예. 투자는 이제 가격을 또 봐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럼 그걸 봤을 때는 가격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매력적이다. 예, 그렇게 볼 것. 셋업체는 예. 그 정도 정리하면 예. 되겠고요.